여러분 오늘도 1일 1지문 읽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4중극자 질량 분석기 과학기술 13지문이고요. 저는 수특 전 지문 중에 이 지문이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또 문과 성향의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문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딱 이해해야 하는 정보들만 제가 배치해서 오늘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특히 이제 너무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쫄지 마시고 제 설명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인사이트가 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해설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챙길 것만 좀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능에 연계가 된다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구성을 딱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4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일단 기술이잖아요. 제가 기술은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라고 했죠? 목적입니다. 4중극자 질량 분석기의 목적을 여러분들 파악하셨나요? 그거부터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기술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 글을 장악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술에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시인에게 아이패드라는 기술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목적을 얘기해 줘야겠죠.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자동차라는 어떤 기술을 설명할 때도 이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곳까지 더 빨리 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모든 기술은요 목적하고 결부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기술 지문을 읽을 때 가장 갈증을 가지고 파악해야 하는 것은 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읽을 때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이 지문을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량 분석기라는 기술이고요. 목적 시작하자마자 나오네요. 기술 지문답게 평가원 지문들도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항상 기술이 나오면 기술의 목적을 1문단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어떤 중심화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필자도 목적부터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뒤로 가면서 그 목적을 꽈먹고 과정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과정만 읽다가 목적을 까먹어버려.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그 과정의 복잡한 이 정보들에 익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 정보에 익사하지 마시고 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중심 정보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의 목적 잘 잡고 들어가세요. 질량 분석기의 목적 뭡니까? 질량 대 전하량비를 측정하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이온화된 원자나 전기를 띤 입자에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적은 뭐다? 질량 대 전하량비를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지문 쭉 읽어보고 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질량 분석기라는 게 사실은요. 이 어떤 이온을 뽑아내는 거죠. 필터링해서 어떤 특정 이온만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이온의 질량 대 전하량비를 측정하는 거, 이게 질량 분석기였어요. 그래서 이온을 뽑아내는 기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의 기술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어. 이게 질량 분석기죠. 그래서 이 질량 분석기의 구성 요소가 이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어떤 기술 지문에서 중요시하는 정보들이 1, 2, 3문단에 배치가 돼 있어요. 1문단에서는 기술의 목적, 2문단에서는 이 기술의 구조, 3문단에서는 이 기술의 구조에 따른 본격적인 작동 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온 발생원이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 이온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쳇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온이 검출되는 거죠. 자, 이 기술의 목적은 뭡니까? 특정 이온을 검출해가지고 그 이온에 있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치? 4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이제 구성 요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량 필터의 한쪽 끝에는 이온 발생원, 다른 쪽 끝에는 이온 검출기가 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필터가 있는 거죠. 필터. 그죠? 네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의 금속 막대 단면에서 봤을 때 배열이 되어 있고 쭉 읽어봤을 때 이 U하고 VT. 그죠? 저 또 문과라서 이렇게 읽었어요. U는 양의 직류전압, VT는 교류전압. 그쵸? 결국에는 이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에 그치? 이제 합쳐지는 거고 적절한, 여기 너무 중요한 문장이죠. 적절한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이 주어지면
특정한 질량대 전하량비를 갖는 이온만 4중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하는 거야. 자, 여기서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해. 특정한 질량대 전하량비를 갖는 이온만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 질량 분석기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작동 과정에 뭐가 있는 거냐면 적절하게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을 줘야 돼요. 이 값을 줘야만 특정한 질량대 전하량비를 갖는 이온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걸어주는 전압을 다르게 세팅을 해야만 요 이온을 우리가 필터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걸어주는 전압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진폭이나 진동수를 조절해야 한대요. 제가 다른 이제 전문 서적들을 보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딱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4중극자 질량 필터. 결국엔 뭐라고요? 여기 특정한 질량대 전하량비를 갖는 이온을 뽑아내는 것.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가벼운 이온은요, 진동하는 성향을 띈대요. 경로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성향을 띠지만 무거운 이온은요, 경로를 유지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온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온 중에 어떤 특정한 비의 이온을 뽑아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인데 이 질량 분석기는요, 일단 양이온이요. 그렇죠? 양이온이 4개의 금속막대의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축, 이 중심축에 투입되면요, 모든 전극에서 받는 힘이 같아서 어느 전극 쪽으로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이온이 가운데 중심축으로 쭉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온이 필터를 통해서 통과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질량 분석기의 어떤 정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특정 이온만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축에 투입됐을 때는 특정 이온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온이 통과하니까. 그러나 자, 봐봐.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투입되었을 때 이제 말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작용을 하는데 직류의 효과를 먼저 고려해 본데, 자, 이렇게 크게 읽어야 돼.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교류 전압이 일으키는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나눴어야 됩니다. 이 모든 전압들의 효과에 따라서 결국에 이온이 어떤 이온은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특정 이온만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직류의 효과, 그 다음 교류 전압이 일으키는 효과 때문에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직류의 효과부터 고려를 해볼게요. 이 가로 방향은요,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되어 있대. 이 가로 방향의 경우에는요, 쭉 읽었을 때 결국에 이 양이온이 중심축으로 돌아오게 된대요. 자, 이 가로 방향에서는요, 양이온이 중심축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세로 방향의 경우, 음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된 세로 방향의 경우는요, 오히려 이 양이온이 중심측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는 순간 중심측에서 멀어지는 힘을 받게 된대요. 결국에는요, 어떤 양이온, 이 양이온을 가로 방향이냐에 따라 세로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결국에 가로 방향 같은 경우는 양이온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여주는 거고, 세로 방향 같은 경우는 이 양이온을 오히려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어쨌든 이온을 컨트롤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이 직류의 효과 자체가 이온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이온만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하여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얘 역시 이온을 컨트롤하겠죠. 가로 방향의 경우에는 가벼운 양이온, 그리고 세로 방향의 경우 이 무거운 양이온과 가벼운 양이온까지 다 이제 범주화가 되어 있는데, 가로 방향의 경우에는요, 자,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극에 부딪혀 버려. 다시 얘기해서 필터를 통해서 검출되지 못한단 말이야, 가벼운 양이온은. 그럼 이 교류전압에 따라서 이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로 가로 방향에서는 무거운 양이온만 결국에 검출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써있죠.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대 전하량비가 큰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가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질량대 전하량비가 큰 어떤 그런 특정 이온을 통과시키고 싶을 때는 또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을 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세로 방향의 경우에는요, 무거운 양이온 여기도 나눠져 있습니다. 가벼운 양이온 또 나눠져 있고, 세로 방향은 거꾸로예요. 무거운 양이온은 전극에 부딪혀버리고 가벼운 양이온만 무사히 전송된다는 뭡니까? 검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벼운 양이온, 즉 질량대 전하량비가 작은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가 세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이다. 결국에 이 가로와 세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에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이온, 특정 비율의 이온을 통과시키고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생각해야 돼. 내가 원하는 이온을 뽑아내는 것, 그게 이 결국에는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의 목적이잖아. 기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음이온은요, 이온 발생원이 투입될 때, 아까는 뭐였는데? 맞아요. 아까는 양이온이 투입될 때죠. 양이온이 투입될 때. 자, 이 양이온이 투입됐을 때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된대. 음이온이 이온 발생원에 투입됐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래. 그럼 우리가 이걸 읽은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서 질량대 전하량비가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이온만 뽑아낸 다음에 위에 있는 목적 확인에 측정하는 거. 요 질량대 전하량비를 측정하는 것. 그게 질량 분석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는 4번 문제부터 볼래. 질량대 전하량비가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통과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전하량비가 K인, 그러면 이 질량대 전하량비가 K인 양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장 쉬운 선지 같은 경우는 질량대 전하량비가 10K? 예, 이거는 위에서 약속한 질량대 전하량비가 K가 아니게 10K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질량 필터를 통과 못하겠죠. 우리가 특정한 그 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특정 비의 이온만 통과하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질량대 전하량비가 10분의 K다. 얘도 특정 비의 이온만 통과하니까 얘는 질량 필터 통과하지 못한다. 일단 3번, 5번을 여러분이 골랐다. 2번, 5번. 2번, 5번을 골랐다라고 하면 목적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결국에는 특정 비율인 K만 통과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정 비율의 이온만 뽑아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B가요, 중심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 여기에다가 양이온을 넣었을 때 질량 분석기가 특정 이온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전압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자, 보시면 직류전압하고 나오죠. 가로 세로로. 그럼 여기 가로고 여기 세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하나씩 볼까요? 질량대 전하량비가 K인, 선생님 K니까 질량 필터 통과하겠네요. 맞는데요. 그렇게 푸신 친구들은 반쪽짜리. 왜냐면 음이온이거든, 여기. 음이온을 B에 투입했대. 그럼 양이온을 투입했을 때랑 우리가 또 다르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음이온을 투입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꾸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질량 필터 통과하는 것은 공통점. 그러니까 맞는 것. 음이온도 놓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질량 필터 통과할 거야. K니까 이렇게만 생각한 친구들은 운이 좋았다. 음이온은 나머지는 반대지만 어쨌든 질량 필터 통과하는 건 공통점이니까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 자, 2번 질량대 전하,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이거 많이 찍었는데 질량대 전하량비가 10분의 K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 B가 작은 거죠. 내가 얘기한 특정 B보다 작은 거예요. 가벼운 이온이에요. 가벼운 양이온을 B에 투입한다. 그쵸? 그랬을 때는 이 이온은요, R 또는 S, 가로거든요, 가로. 자, 그러면 이 선지는 다시 해석해보면 가벼운 이온은 이 가로의 상황에서, 이 가로에서 특정 전극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가벼운 이온 한번 볼까요? 자, 가벼운 양이온, 그치? 가로의 경우 가벼운 양이온이 결국에 전극에 부딪힌다. 맞네요. 맞는 선지네요. 가벼운 양이온은 가로에서 전극에 부딪힌다. 가벼운 양이온 B에 투입했어. 가로에서 전극에 부딪힌다. 맞는 선지. 자,
4번은요. 선생님 놓치지 마세요. 음이온입니다. 안 놓칠게요. 음이온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일단 무거운 이온입니다. B가 큰 이온이죠. 질량 대 전하량 B가 큰 이온이니까 큰 이온인데 얘는 양이온이 아니고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지문에 나온 설명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이온, 그렇죠? 무거운 음이온은 P 또는 Q에 부딪힐 것이다. 자, 여러분 세로에 부딪힐 것이다. 자, 헷갈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무거운 양이온을 우리가 고른 다음에 무거운 양이온의 반대로 가면 될 것 같아. 무거운 양이온 써 있는 거 봐봐. 무거운 양이온이 가로에서 전극에 부딪히는지 세로에서 전극에 부딪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세로에서 무거운 양이온은 전극에 부딪힌다. 다시 세로에서 무거운 양이온은 전극에 부딪힌다. 그러면 만약 무거운 음이온은요. 가로겠네요. 가로에서 전극에 부딪힌다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니까 RS 여기에서 전극에 부딪혀야 되는데 P 또는 Q 아니죠. 세로에서 전극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음이온이니까 얘는 지문에 써 있는 거하고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P 또는 Q가 아니라 이 가로 R 또는 S에서 전극에 부딪힌다. 음이온이므로 가로의 세로의 역할이 바뀐다라는 단서 정보까지 우리가 잘 파악을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 4번이 정답이었고 5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목적을 생각해보면 특정 B의 이온만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에 4중극자 질량 분석기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씩 문제를 좀 볼까요? 윗글의 핵심 내용 그렇죠. 전기장만을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 아까 자기장은 사용 안 한다 그랬죠. 이전에 어떤 그 해결책에 문제가 좀 생겨서 자기장에 전기장만 사용한다 얘기했고 질량 필터의 작동 원리와 결국에 그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 문단의 구성 요소도 나와 있고 작동하는 원리에 따른 이 질량 분석기의 역할, 목적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었다. 정답 5번이었고 4중극자 질량 분석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를 거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면서 모든 선지를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자, 일단 1번 많이 찍은 선지가 1번 4중극자 중 두막대는 양의 직류전압이 걸린다. 이 문단에 있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5번 많이 찍었습니다. 양이온의 질량 대 전하량 B가 정해진 값보다 작을 때는 양이온의 전극에 충돌한다. 그쵸?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작은 양이온이죠. 작은 B의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극에 충돌한다. 맞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정해진 값만 이제 도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정해진 값보다 작거나 정해진 값보다 클 때는 무조건 전극에 충돌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4번 보세요. 정해진 B가 정해진 값보다 크죠? 그럼 검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극은 충돌해서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목적을 파악해서 결국에 정해진 값만이 검출된다라는 목적 문장을 기억하고 4번을 좀 골라줬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해설지에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한번 논리를 구성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온이 가벼울수록 3문단에 있었던 내용이고 질량 분석기는 결국에 B를 측정하게 해준다. 목적에 대한 선지가 또 나왔어. EBS에서도 목적을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기술 지문이니까. 3번 4개의 평행한 금속막대 구성요소 이 문단에 나와 있었고 4번 같은 전압이 걸린 두 양극의 전극 사이에서 양이온은 중심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그쵸? 더 큰 힘을 받게 된다. 그쵸? 근데 이제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을 받게 되는 거겠죠. 두 양의 전극 사이라고 하니까. 5번이 정답이었는데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전기장에서 그럼 여기는 위에 보시면 불안전한 평형점이 세로 방향이었습니다. 맞죠? 세로 방향 한번 여기 보시면요.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이내 곧바로 전극에 부딪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교류에 추동해도 불구하고 전극에 부딪혀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라는 선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류에 추동돼봤자 이내 전극에 부딪힌다라고 정리하셔야겠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니은과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정평형점이고 디귿 불안정평형점인데 포인트는 안정평형점하고 불안정평형점이 결국에 중심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중심점. 안정평형점, 불안정평형점은 중심점이죠. 그러면 이 안정평형점은 결국에는 이 다시 중심으로 모아주는 것이고 불안정평형점, 여긴 세로였는데 이때는 오히려 중심에서 벗어나는 힘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1, 2, 3, 4를 이제 허용을 하셔야 되는데 5번 보시면 양이온이 안정평형점 또는 불안정평형점에 가만히 놓이게 된다면, 즉 중심축에 가만히 놓이게 된다면 전극에서 힘을 받아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요 가운데 중심축에 놓인다는 얘기니까 중심축에 놓여 있을 때는 결국에는 원래 위치 그대로 이제 중심축으로 양이온이 다 통과된다라고 우리가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3문단에 있었던 공통점 잘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6번 단어의 의미는요, 사전에 찾아보시고 혹시 틀렸다면 괜찮습니다. 앞뒤 맥락을 통해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그 사전적 의미를 너가 이해한 너만의 언어로 좀 정리하는 오답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셀프 지문장도 좀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에 1문단에서는 목적을, 2문단에서는 구성 요소를, 3문단에서는 작동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 원리 자체가 너무 어렵게 가지 맙시다. 결국에 이온을 컨트롤해가지고요 특정 비의 이론만 뽑아낼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량대 전해량 비의 이온만 뽑아내서 이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질량 분석기의 목적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류의 효과와 교류의 효과가 결국에는 이온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무거운 양이온만 그리고 가벼운 양이온만 뽑아낸다, 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퀴즈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사중국자 질량 분석기는 4개의 전극에 직류와 교류 전압을 걸어 그렇죠. 특정 이온만 통과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온을 전압 조절을 통해서 필터링하는 것, 이게 사중국자 질량 분석기다. 기술 지문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 11월 13일 날 수능 볼 때 기술 지문이 딱 나오면 목적을 파악해. 종현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일 1문장이죠.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자는 여행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방황과 여행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가 여행도요. 처음 보는 곳에 가서 낯선 것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기도 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행도요. 그래서 처음 가면 어떻게 보면 방황이라는 말하고 설렘이란 말도 상당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우리가 관점을 새로운 거니까 내가 좀 설렘을 가지고 적응해보자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낯설고 힘들어. 방황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리하게 생각합시다. 현명하게. 그래, 새로운 거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보자. 오답 정리할 때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개념들을 읽을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시하는, 공부하는 동안 즐겁게 현명하게 모르는 것들 받아들이고 모르는 것들 경험하면서 여행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1일 1지문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과제 제출하면서 저랑 다시 소통합시다. 어려운 질문들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